한 번씩 공부를 할 때 한 번씩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면 우리 시험 자체 앞에 얘기했습니다. 계산 문제는 공항력 계산기 못 씁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라는 계산기 있죠. 그거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문제만 계산 나오게 돼 있어요. 룰이. 되나요?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나 장소 이런 것들은 곡식이 복잡해서 계산 못 내요. 뭐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한다고요? 그는 어디 사용하는가? 쓰임새 묻는 거예요. 되나요? 그 맞춰 공부하란 말이에요. 괜히. 또 그러면 이제 혹시 모의고사 칠 때 계속 나와도 그 무시하면 돼요. 되나요?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봐야 될 게 우리 시험은 부도선에 관계된 것만 정답을 걸게 돼 있어요. 지침이 나와 있어요. 지침에. 근데 우리 시험이 오지에서 나다 보니까 부도 관계되지 않는 것도 지문에 내야 돼요. 그 5개 항이 나오니까. 안 그래요? 그때도 부도 관계되는 그 위주로 답을 먼저 고르란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답이 다 나와요. 매년. 그렇게 해서 대소로 조금 자꾸 줄여 나가야 돼요. 되나요? 자, 이제 영업 현금 흐름 쓰기도 하고 이 영업 수지 쓰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페이지 317페이지 7페이지 딱 나와요.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영업수지 원래 보통 보면은 이 말 써요. 영어로요. 캐시플로예요. 뭐요? 캐시플로. 이게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이에요. 흐름. 이걸 학자에 따라서는요. 이걸요. 흐름이 뭐요? 수입과 지출이에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들어오고 나간 데서 흐름이라 불러요. 흘러 들어오고 나가고 맞나요? 흐름이 하는데 이걸 학자에 따라서는 그냥 수입과 지출에서 현금 수지를 하게 돼요. 현금 수지. 뭐요? 그 현금 흐름, 현금 수지 같은 말이에요. 캐시플로우 이걸 한 말이에요. 원래 우리 경영학에서는 이걸 현금 흐름이라 하는데 이 부탁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쪽 정토부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고 그냥 수지 쓰기도 해요. 되나요? 현금 수지 쓰기도 해요. 수지 쓰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전부 다 예상이에요. 예상. 뭐요? 다 예상입니다. 예상이 예상. 예상하는 거예요. 저 기대. 내가 투자는 하고 난 후에 했어요. 구입하기 전에 했어요. 매입 의사결정이니까 구입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등을 구입할 사람이 오면 그 상가에 투자하면 이만큼 벌 것이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예상을 토대로 하는 게 예상을 토대로 하잖아요. 토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상을 하면 우리가 두 개 있죠.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임대소득이 나와요. 예상 임대소득. 맞나요? 임대소득이 나와요. 예상, 이거 연간 임대소득이 나와요. 소득. 요걸 우리가 계산하는 법을, 요 소득 계산법을 여기서는 같은 말로 뭐요? 운영수지 계산. 뭐요? 운영수지. 또 운영 흐름 쓰기도 합니다. 흐름. 운영 또는 이 같은 말로 영업 뭐요? 수지 계산이라 불러요. 영업 또는 운영 수지 계산. 운영 또는 영업 수지 계산. 수지 대신에 흐름 계산 쓰기도 하고. 있잖아요?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요? 이거는요. 이거는 주로 그러니까 운영 단계. 뭐요? 운영.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임대상가를 5년간 운영하다가 5년 때 팔아물 건데 팔면 내 손에 얼마 떨어진가 묻는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거는 처분시죠. 그거는 처분시. 그거는요. 이걸 지분복귀라고 쓰게 돼요. 지분복귀. 뭐요? 그러니까 지분이 뭐요? 투자자
투자자께 지분이죠. 투자 손에 들어올 돈. 투자 손에 들어올 돈을 묻는 거예요. 이걸 뭐요? 저번시 지분 복귀액이라 불러요. 지분 복귀액. 복귀 쓰기도 해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자, 투자자 몫이 뭐랄까요? 지분. 자기도 들어올 다시 복귀 들어올 때 해서 지분 복귀 쓰기도 해요. 이건 일부식 표현인데 요즘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해가지고 매각 현금 수지라 쓰기도 해요. 뭐요? 자기 팔아보니까 매각에서 들어올 돈, 매각 현금 수지 쓰기도 해요. 매각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 수지 뭐요? 계사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현금 흐름 파악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는 운영 단계에서는 뭐다? 운영 수지 또는 영업 수지. 팔아먹을 때는 지분 복귀액 또는 뭐요? 매각 현금 수지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통 보면요. 이렇게 두 개 나눠진다 쓰지만은 보통 대부분이 뭐에 관심 많겠어요? 지금 상가 사는 사람이 여기 관심보다 여기도 관심 많겠죠? 그 주로 요거 위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위주로요? 요거 위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면 돼요. 참고로. 요거는 나와도 시험에 답으로 나오지 않는 뜻이에요. 되나요? 주로 요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칠 때는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보통 시험 치는 이건 무조건 이건 2개 이상이라 보면 돼요. 왜요? 이거는 시험 놓으면 이거는요. 10번 놓으면 한 번 정도 그냥 지분에 뜰 정도밖에 안 나와요. 답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 서서히 보면 되는 거예요. 콜?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번씩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하다 보면 가슴이 아프죠? 아직은 가슴 아픈 게 없겠지. 안 쳐봤으니까. 근데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요. 내가 한 4개월을 다 공부를 하고 뭐 한 거요? 모의고사를 쳐봤어요. 몇 개월 하고? 4개월. 하면 약 3월달 말쯤 친단 말이에요. 언제요? 3월 말에 쳐요. 치니까 기분 좋게 학교는이 뭐요? 그래도 한 40점. 몇 점? 민폐 한 40점 나왔어요. 꽈락 매냈네, 그죠? 그래서 기분 좀 좋은 거예요. 아, 꽈락 매냈으니까. 맞나요? 4월 말에 꽈락 매냈으면 시험이 10월 말이니까 10월 27일이 시험이야. 언제 이번에? 내년 10월 27일 시험이라. 적어놔라. 내년 10월 27일 시험입니다. 내년 10월 27일 토요일날이에요. 그날 시험이란 말이에요.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는 기분이 뿌듯한 거예요. 그 또 다음에 또 뭐 또 쳐봐요. 한 6월 때 쳐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2개월 더 했잖아요. 그럼 점수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또 시험 점수가요. 학기는 35점 나와버리고 35점 나와버려요. 툭 떨어져 버리죠. 근데 그거는 그 난이도 문제, 난이도. 되나요? 처음 할 때는 쉽게 주는데 가면 나중에 올리거든요. 그 난이도 문제예요. 그거는 지금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되나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파가지고 만다고요? 그냥 울고불고 난리예요. 자기 났다고. 그 필요 없어요. 난이도인데요. 그림 좀 나와요. 근데 그게 제가 보면 제일 강한 게 뭔가 하면요. 그 2차 과목은 좀 암기성을 해도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좀 잘 노는 위주로 좀 많이 봐줘야 돼요. 뭐요? 많이 노는 위주로 많이 봐줘야 돼요. 그 봐서 잘 노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많이 봐주고 좀 작게 노는 부분 좀 작게 봐야 돼요. 되나요? 근데 작게 노는 부분도 나중에 한 번씩 놓으면 모의고사는 한 번 놓으면 봐주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공부할 때는 보면요. 똑같은 분량 공부해요. 안 노는 것도 그만큼, 많이 노도 그만큼 하니까 범위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공부할 때만 대충 좀 봐주면 더 좋은데 다음은 좀 그렇게 해가야 돼요. 그럼 시험 치면 항상 많이 노는 그 부분 위주로 자꾸 나와요. 시험이. 되나요? 근데 그 부분 집중해가지고 점수 올릴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뭡니까? 꾸준하게 전체로 가니까 나중에 한 바퀴 도는데 4개월 도는데 4개월 다 돌아도 뭡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4개월 다 돌면 다 까먹어버리죠. 그죠? 그게 자꾸 잊어버릴 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 칠 때는요. 우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등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점수 넘어가면 돼요. 맞나요? 그 점수에 맞춰가지고 점수 올리기를 연습해야 돼요. 뭐를요? 선생님, 그죠? 점수만 하고 하면 되는 거지. 100점 문제 해갖고요. 자격증 2개 안 줘요. 1개밖에 안 줘요. 뭐요? 그러니까 딱점도 자격증 하나. 성적이 우수한 사람도 1개밖에 안 줘요. 근데
제가 딱 그 경험 입각해 보니까요. 딱좀 한 사람, 딱좀 하게 한 사람 있죠. 유지한 사람이요. 영업은 제일 잘하더라고요. 뭐요? 부도 업할 때는 돈은 제일 잘 벌어요. 그 사람이. 간이 크거든. 많이 된다고요? 근데 많이 알면요. 간이 작아져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콜? 그래서 돈은 성적에 뭐요? 반비례 하더라고요. 뭐요? 이해갑니까? 그 말은 너무 꼼꼼하면요. 너무 꼼꼼하게 하면요. 뭐요? 점수가 잘 올지는 몰라도 그만큼 고생 많이 해야 되고 또 아주 꼼꼼한 성격 가지고는요. 사업하면은 돈 많이 못 벌어요. 뭔다고요? 항상 돈은 적당히 하는 게 잘 벌어요. 콜? 그 말은 너무 뭐요? 과하게 좀 신경전적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좀 편하게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뭐요? 합격할 때는 더 좋아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 파트는 또 꼭 봐두셔야 돼요. 뭐요? 아시겠죠? 꼭 봐두셔야 된다. 오늘 집에 가시면은 앞에 그 제가 계산 문제, 그죠? 공식도 보지 말고 계산 문제 하나 하고 나중에 뒤에 봐야 돼요. 내가 볼 때 3월 달쯤 되면 아마 그 기출 문제집이 나올 것 같아. 이 출판사를 보니까. 나중에 문제는 그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정리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돌아야 돈단 말이잖아. 되나요? 요건데요. 한번 봐보세요. 요것도 먼저 볼 건데요. 지금 임대 상가가 딱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 보통 투자론에서는요. 이 상가 이런 것들은요. 한 보통 그 5억 이하 있나요? 5억 이하 있죠. 그러고서는요. 보통 요 영업수익 취급 안 해요. 우리 보통 요 넘어가는 거 보통 20에서 넘어가서 많이 상대해요. 얼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여기 보면 뭔 하고 이런 거는 투자에 끼도 안 해요. 되나요? 안 끼고요. 보통 뭐야? 상가 같으면은요. 보통 호시수 한 20개 넘어가는 것들 얼마요? 호시수가 20개 넘어가서 한 20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통 투자의 대상이라 보는 거예요. 얼마요? 자그마한 거 말고 그런 것들이에요. 보통 이게 투자 금액이 벌써 이게 임대 상가인데 뭐요? 인데요. 이게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서 뭐요? 만약에 이게 10억이 넘었어요. 얼마요? 넘어선단 말이에요. 20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넘어가면요. 요걸 살 사람은 당연하게 신중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비싸잖아요. 그럼 이게 임대 호시수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개 뭐요? 그 임대 호시수를 위해서는요. 임대 단위수라 쓰는 거예요. 뭐요? 단위수가 20개 쓰기도 하고 또 임대료는 뭡니까? 제곱미터당 쓰기도 하고 되나요? 단위는 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면적일 수도 있고 호시수일 수도 있고 되나요?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안에요. 보면요. 관리 사무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요걸 항상 있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라고요? 관리 사무실 기준이에요. 그럼 요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임차인 기준이 아니고 요 임대 상가를 통째로 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임대 상가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은요. 상가 하나에 입주하는 임차인에 불과해요. 맞나요? 우리는 이 상가를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관리 사무실에 들어올 수입과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요? 임차인이 아니고 되나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상가를 팔 거니까. 맞나요? 이 말이에요. 근데 임대상가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요. 그 위치나 임대상가의 위치나 경기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질 뿐이지 임대인에 의해서는 수입이 잘 안 달라져요. 뭐요? 이해갑니까? 요 임대상가에 위치가 좋은 데일수록 임차인이 많이 들어오겠죠. 또 경기가 좋으면 임차인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에 따른 거지. 요 임대인의 뭡니까? 능력은 크게 잡을 안 해요. 원래 요 임대인은 요 임대상가 주인이 어디 가 있어요? 어? 요 임대상가 주인이 보통 어디 가 있어요? 모르는구나. 보통 어디 가니까면요. 낚시하러 다녀요. 뭔다고요? 대부분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은요. 여기 관리사무실에 있는 장은요. 요 소유자의 동생이 동생이 보통 앉아있어 여기. 누가 있다고요? 동생이 있어.
여기 뭐 형님, 요 주인 있으면 뭐 할 건데, 부자가. 그 사람들 골프장 아니면 낚시대가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저 인천 아파트, 그 애들은요, 그 애들은 이래 사정들 아니에요. 그 애들은 뭐 누구라고요? 월급제 애들이야.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한번 나가면 보통요, 2, 30만 원, 50만 원이야, 보통 이 사람들은 쓰는 게 돈이. 보통 3일, 일주일 나가 있어. 섬에가 있어. 어디가 있다고요?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제일 편한 장사가 뭔가 하면요, 임대업이에요, 임대업. 뭐요? 저 한가 있으면은 그냥 낚시 다니면서 골프 치면서 놀다니까 동생 맡겨놓고 누구한테? 이런 거예요. 그 얘네들 이제 나중에 목표를 정해놔야 돼요. 공중에 빨리 해놓고 나는 그냥 임대상가를 사놔 놓고 놀러 다닌다. 콜? 맞잖아. 매달 들어오잖아, 돈이. 안 그래요? 이게 제일 편한 거라니까. 몸만 좋고 위치만 좋으면 안 그래요? 뭘로 빼빠지기 해. 그지? 이거 해놔놓으면 죽을 때까지 돈 노는데. 뭘 때까지? 이제 알겠지? 적어놔, 빨리. 나는 빨리 중개업을 해가지고, 빨리 버려가지고 뭡니까? 땅 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임대업 최고예요. 되나요? 매 돈이 들어오니까. 이해가죠? 그래갖고 한 50억짜리 사람은 더 좋고. 한 달에 뭐 많이 벌 필요 없잖아요. 한 달에 한 2천만 정도 벌면 안 돼요? 매달 2천만씩 들어오면은. 참 괜찮죠? 뭐 큰 욕심 부리려고, 그죠?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 임대업 하는 사장들 대부분이 뭐요? 낚시터 아니면은, 낚시장 아니면은 뭐요? 골프장 다녀. 콜? 놀러 다닌다고. 그렇죠. 하긴 누가 그러더라, 앉아가지고. 중개업 왜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중개업 해보려고 그러더라. 죽을 때까지 일할 일이 있나? 놀러 다녀야지. 뭐하고요? 발표 놓고. 이게 지금요, 내가 중개업을 해요. 뭘 한다고요? 중개업을 해요. 하는데요. 이게 있어요. 이래요. 매물로 나왔어요. 뭐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요, 나는요, 요 투자자, 항상 기준은 어디다? 투자자, 뭐요? 갑이 오기 전에, 매수할 때 오기 전에요, 여기에 대한 뭡니까? 요 관리사무에 대한요, 요 수지를 계산해 둬야 돼요. 맞나요? 그래야, 요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연간 임대소득 아니에요? 한 달에 2천만 원 가니까 확인해 봐야지, 안 그래요? 이게 연간 제일 관심 있는 게 사실 임대소득이에요. 요걸 미리 뭐요? 관리사무실에 가서 자료 뽑아와야 돼요. 뭐요? 뽑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요, 사실 앞에 임대인이 하고 있으면은 임대소득과 비슷해요. 근데 이제 미래의 경기 좀 예측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뭐 보완할 필요는 있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 뽑을 때는요, 과거나 현재까지 임대소득을 뽑아보고 또 거기다가 미래의 뭡니까? 경기를 좀 예측을 해서 조정한다지만은 그 기준에서 이걸 예상해내는 거예요. 되나요? 이걸 뽑아가지고 이제 이걸요, 이 사람한테 뭐 한다고 있어요. 이걸요, 이 사람 오면요, 이걸 설명해줘야 돼. 맞나요? 내가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바로 투자자가 되는 거고, 내가 살 것 같으면은 내가 매수할 자한테 설명해주는 중개업을 할 것 같으면, 부도업을 할 것 같으면은 나는요, 부동산 컨설팅 해주는 거고, 맞나요? 매입 권유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투자 컨설팅 한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결국 요걸 뽑는 가진을 보면 돼요. 되나요? 가진을 보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요 임대 상가가 지금 현재 스물개 호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몇 개 호실? 20개 호실 있어요. 그럼 임대 단위수는 20개 호실. 맞나요? 즉 20개 호실이 있단 말이에요. 20개 호실이 있어요. 그럼 각 호마다 월 임대료가 있겠죠. 그걸 다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20개 호실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합쳐버려요. 합치면은 20개 호실에 총 월 임대료 오겠죠. 게다가 곱하기 12를 하는 거예요. 왜? 1년은 12개월이니까. 그러면 연간 가능한 최대 임대수는 오겠죠. 그걸 여기서 만다고요? 가능 총소득이라 한 거예요. 뭐요? 가능 총소득이라 쓰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뽑는 게 뭔다고요? 가능 총소득 먼저 뽑아야 돼요. 가능 총소득 먼저 뽑아야 돼요. 참고로 그 가능 총소득 보면은 영어로 뭐 있어요? 요 그로스죠, 그로스. 있나요? 유효 총도 있죠. 그로스가 이게요, 총이에요, 총.
총. 우리 GMP 할 때 총. 그로스 총. 전체. 맞나요? 전체 총이에요. 총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요. 요 조로 쓰게 돼요. 요 조 쓰게 돼요. 요 조가 이게요. 묶음조예요. 뭐요? 조 쓰게 돼요. 그러니까 서물개 호실을 한 개 묶어 보는다 이 말이에요. 서물개 호실을 한 개 묶어 보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쓸 때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이기도 하지만 총 대신에 가능 조소득, 유효 조소득 쓰기도 해요. 되나요? 그 뜻이에요.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가능 총조. 그래서 이제는 뭐 들어간다고요? 요 가능만 들어가면 돼요. 뭐만? 가능. 요것만 들어가면 다 같은 말이에요. 앞에 가능 쓰게 돼요. 그럼 요거는 뭔다고요? 연간. 연간 가능한 최대 임대료 수입이에요. 뭐요? 임대료 수입이에요. 이게요. 최대 임대료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서물개 호실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다 합친 거예요. 임대료로 그렇잖아요. 합한 값이에요. 그럼 이거는 결국 뭔다고요? 이거는요. 100% 임대되고 100% 회수 된다는 가정하에 최대 임대 수입이에요. 되나요? 그러니까 서물개 호실이 모두 임대되고 모두 뭔다고요? 다 회수된다는 가정하에 임대료 수입이에요. 이거 뽑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요 사람한테요. 서물개 호실이 다 임대되고 다 회수되면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요. 의구심 가질 거예요. 야 그게 다 임대돼요? 다 회수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빼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 이거는요. 최대가 맞고 요 밑에 뭐요? 자 요즘 보면은 한 서물개 호실 중에서 10% 정도 뭐요? 2개 호실은 보통 공실이 생긴다. 공실이 뭐요? 미임대. 또 18개 호실이 다 임대되어도 2개 빠지고 10 빠지고 되어도 뭡니까? 1개 호실 정도는 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임차인이 제때 임대 못 내는 것도 있다. 그게 미회수. 되나요? 그걸 빼주는 거예요. 연간으로. 그러니까 공실이 2개고 뭐야 미회수가 1개라면 3개 호실에 대한 뭡니까? 연임대로 뺀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빼주기 다 해놓고 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요. 이게요. 공실 뭐요? 공실 및 공실이 뭐냐? 공실이 뭐야? 공실이 미임대 뭐요? 공실 및 불량 부채라 쓰는 거예요. 뭐요? 쓴단 말이야. 이는 미회수 뭐요? 미회수예요. 이걸 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통 이 불량 부채로 쓸 때 우리 보통 학문적인 경우는 보통 대손 충당금 쓰게 해요. 대손 충당금 뭐요? 쓰기도 해요. 사실 불량 부채 이건 안 써요. 원래 학문에서는 이게 대손 충당금인데 학자가 번역할 때 그냥 뭐야 배드 핏 해가지고 그냥 이걸 불량 부채 번역했던 게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학자로서는 그냥 공실 및 대손 충당금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자, 받을 돈을 떼는 걸 뭐라 불러요? 대손 충당금을 불러요. 되나요? 근데 뭐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요것만 들어가면 돼요. 공실만. 뭐만? 공실. 그러니까 공실 및 불량부채 이게 하나의 계정 과목이에요. 되나요? 그 공실 및 불량부채 아니면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놓으면 그게 하나의 계정 과목이에요. 되나요? 그 하나의 틀 묶음이에요. 이제 이걸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이제 뭐 한다고요? 우리 보면요. 임대료 수입 외에 뭐요? 임대료 수입 외에 들어온 돈 있는데 그걸 통틀어 그걸 갖다가 기타 수입이라 불러요. 뭐요? 기타 수입. 이는 임대료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다 여기서 묶어서 쓰는 거예요. 기타 수입. 되나요? 기타. 번역할 때 기타 수입 쓰기도 하고 기타 소득 쓰기도 해요. 기타.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임대업은 아니죠. 임대업은 수입은 아니죠. 이걸 같은 말로 임대업 외에서 영업외 뭐요? 수입이라 쓰기도 해요. 뭐요? 영업외 수입이다. 왜 수입이다.
쓰게 돼요. 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자판기 수입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임대상가가 5층 상가인데 각 층마다 뭐요? 자판기가 있어요. 그 자판기 수입 그거는 임대 수입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 고객한테는 뭘 받는다고요? 고객한테는요 주차권을 끊어줘요. 무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고객이 아닌 사람한테는요 유료 주차를 받아요. 그런 것들도 뭐요? 임대 수입은 아니죠. 그럼 통째로 뭐 한다고요? 기타 수입 또는 영업외 수입을 하는 거예요. 뭐요?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주차 수입 이 등등을 묶어서 뭐요? 기타 수입이라 불러요. 그 사실 뒤에 지는 수입은 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 두 개는 뒤에 지는 수입이에요. 이것도 각 호마다의 임대료 다 더한 거잖아요. 그죠? 총적으로 수입이니까. 이거 세게 가는 거니까. 이걸 빼면 여기서 뭐 한다고요? 두 번째가 자 유효 총소득 또는 유효 조소득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다시 뭐 한다고요? 빼는 거예요. 뭘 뺀다고요? 영업 경비를 빼는 거예요. 뭐요? 경비. 이런 말 그대로 이 경비는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뭐요? 운영 경비를 말해요. 뭐요? 그러니까 임대 관계 임대 관련된 뭐요? 운영 경비예요. 뭐요? 임대 뭐요? 업 운영 경비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따서 그냥 운영 경비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임대업에 관련된 운영 경비예요. 예를 들면은 직원 급료라든지 또 전기 요금 그 전체 관계된 임대 관계된 뭐요? 임차인거 말고 공용이죠. 공용 그런 비용이라든지 전화 요금 또 보험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는요. 여기는 하나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여기에요. 재산세가 여기 포함된다는 거예요. 뭐요? 포함돼요. 이거 왜 이제 뭐 수선비 등급 다 들어가요. 등등등등 많단 말이에요. 되나요? 일단 재산세가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돼요. 항문지를 볼 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있죠. 우리 사실 항문에서는 종합부동산 빼도 좋아요. 재산세 말하면 돼요. 되나요? 이것도 보통 당해세라 불러요. 뭐요? 당해세라 불러요. 당해가 뭐요? 해당 부동산에 직접 관계된 세란 말이에요. 뭐요? 그 당해세라 불러요. 요거는요 매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줘야 돼요. 맞나요? 6월 1일 기준에서 매년 내잖아요. 그래서 보통 재산세 이 보유가세는요 국가로부터 뭔다고요? 또는 정부로부터 뭐요? 내가 부동산을 빌린 대가로 주는 세라 보면 돼요. 뭐요? 그 정부에 대한 임대료가 뭔다고요? 그게 재산세라 보면 돼요. 뭐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은 정부한테 임대료 안 주면은 정부한테 뺏어 가버려요. 경매로 맞나요? 공매로 맞나요? 그 저거는 이건 경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는 항상 이건 경비를 지급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부에 대한 임대료라 보면 돼요. 뭐요? 사실 나는 정부한테요 소유권을 부여받은 거지 정부부터 뭐요? 토지를 뭡니까? 내 걸 한 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사용, 내가 처분, 운영을 통한 이익을 받는 거지. 그 자체 내게 아란 말이에요. 그럼 국유요. 뭐요? 나 소유권을 받은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땅이라 해도요. 내 마음대로 건물 못 지어요. 뭔다고요? 그 용도지기 뭔가, 용도기이 뭔가, 건폐율이 얼마인가 다 확인하고 지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정부한테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나는 정부한테 그 부동산을 뭐요? 내가 직접 구입한 게 아니고 나는 소유권을 구입한 거예요. 뭐요? 그럼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내가 부여받은 거지. 그 땅에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콜? 땅은 국유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민 갈 때 땅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땅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이에요. 왜?
나는 땅을 산 게 아니라 나는 소유권을 구입한 거예요. 콜? 근데 그 소유권은 임대승질이에요. 무슨 승질? 임대승질이에요. 그러니까 뭘 준다고요? 땅을 임대하고 소유권을 받은 거라니. 그러니까 나는요, 매년 단위로 재산세 내는 거예요. 보유가세. 콜? 그래서 재산세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나간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거 좀 봐주셔야 돼요. 재산세는 영업 경비에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영업 경비 항목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있다는 것. 되나요? 그럼 여기에 큰 타일을 제한 이거 다 여기 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여기 다 포함된다 보면 돼요. 되나요? 재산세라든지 유지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수순비라든지 또 조급원 급료라든지 또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험료 이런 건 다 어디 간다? 전부 다 요 경비하고 포함돼요. 그래서 요 경비하고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좀 지속적이고 반복성 있는 비용들이에요. 되나요? 빼면 이제요 순영업소득이 나와요. 뭐요? 소득이 나와요. 요 순영업소득 이게 이름이 참 많아요. 이름이 짜리 뭐예요? 순소득. 뭐요? 또 이걸 감정평가에서는 이걸요 순수익이라 쓰기도 해요. 뭐요? 순수익 쓰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게 소득이에요. 뭐요? 적인 소득이에요. 통상의 소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없이 소득이라 하면 주로 순영업 소득을 말해요. 여기까지가 종전의 소유자인 어리 임대사업을 하나 새로 투자할 갑이 하나 비슷하게 나오는 소득이에요. 요 밑에 소득은요 소유자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성질의 비용이나 소득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까지를 뽑아 놓는 거예요. 요 밑에는요 꼭 나눠 비워줘야 돼요. 되나요? 왜 그렇다고요? 원 소유자가 만약에 어리였다면 이제 갑이 산다면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이 밑에 거는. 되나요? 요 위에까지는 주로 공통적이에요. 이해가나요? 그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진짜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요. 뭐요? 세액을 빼요. 이 부채 서비스액이 뭐요? 원금과 이자 상환 얘기예요. 뭐요? 원금 플러스 이자. 이 합치 뭐예요? 이건요? 원리금. 원리금 상환 얘기예요. 뭐요? 요즘은 그냥 부채 서비스액 대신에 원리금 상환액이라 쓰기도 해요. 되나요? 요금에 말해요. 그럼 봐보세요. 관리 사무실에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요? 관리 사무실 뽑은 자료에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갑 거예요? 종전 소유자 거예요? 종전 소유자 거예요. 종전 소유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겠지. 안 그래요? 그거는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돼요. 요거는 지금 이제 투자할 자 갑을 기준으로 뽑아주는데 요까지는 비슷하니까 같이 뽑아준 거예요. 되나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요 투자 갑이 전액 자기 자본 투자해버리면 부채 서비스액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밑에 걸 비워두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요 누가 제 갑한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은행에 대출 받을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제 뭐 한다고요? 그렇다 하면은 대충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혹시 내가 잘 아는 은행 거래처가 있는데 은행과 결부시켜 줄까요?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계속 같이 하던 그 은행이라 이자를 좀 싸게 해줍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 예약하면은 은행 지금 부르면 바로 뛰어와요. 은행 가면 연금 지원 있단 말이에요. 되나요? 뛰어와서 그 애가 자세 설명해줘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업을 할 때는요 우리 업에 관계된 것만 자세히 이야기해주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전문가 부르란 말이에요. 괜히 잘하는 똑똑한 척하다가 나중에 공제보험으로 보상하지 말고 콜 이해가죠?
그래서 항상 중개업 등을 할 때요. 중개관계 된 것들은요. 중개업에 대한 것만 자세히 설명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적당히 설명해주고요. 다 전문가 불러서 얘기해줘야 돼요. 등기는 뭐요? 법무사 부르면 와요. 세금은 세무사 부르면 온다고요. 되나요? 바로 뛰어와요 그냥. 왜 뛰어온다고요? 그리 되면은 세무사는 당연하게 뭔다고요? 취득서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법무사는 설계인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 그래서 돈 묻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바로 뛰어옵니다. 콜. 은행 지금 바로 뛰어와요. 그 사람들한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공짜예요. 뭐라고요? 거래가 되어야 그 사람들 다 반단 말이에요. 내는 어깨에 힘 팍 주면서 우리하고 같이 연계된 그 세무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누가 볼 때 거기 보다가 이 중개서 이래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문으로 공짜입니다. 하면 더 좋아해요. 콜? 다 불러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연계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통 분업을 하다 한번 보면요. 된통 팍 많이 상 가보면요. 처음부터 똑똑한 척 하다 다 그래요. 뭐예요? 지가 세무사가 세무계산을 앉아있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공부하는 세금 그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한 세법 가르치는 정도지. 깊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콜? 뺀단 말이에요. 이제 빼면 뭐 나온다고요? 네 번째요. 세금 내기 전,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요. 뭐요? 수지 대신에 현금 흐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잖아요? 나와요. 세전. 여기다가 이 세금 있죠? 세전 있죠? 요 세전은요, 소득세를 말하는 거예요. 뭐요? 요 소득세를 말해요. 이거 말이에요. 영업소득세잖아요? 소득세 말해요. 영업소득세 쓰기다 그냥 소득세 좋아요. 자, 이 소득세 푸는 이 법은요. 자, 이거 많아요. 일단은 요 순영업소득 있죠? 순영업소득이었어요. 자, 대체순학은 보지 마시고 여기다 이제 뭔다고요? 여기서 이자를 빼요. 뭐요? 빼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빼는 거예요. 뭐요? 여기다가요 세율을 곱한다 보면 돼요. 뭐요? 대출당자는 무시하고 있다. 되나요?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는 만다고요. 여기서는요 이자만 빼주는 거예요. 뭐만요? 얘는 원리금인데요. 뭐요? 요거와 요것이 뭐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 항목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소득세 구할 때는 이자만 빼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요건 이 밑에 이거는요. 소득세 구하는 거예요. 소득세 구하는 근데 소득세 구할 때 골자만 쓰는 거예요. 골자만. 되나요? 골자만 쓰는 거예요. 큰 골자만 쓰는 거예요. 항상 세금은요. 희석되는 거 없어진 것만 비용 처리해줘요. 이해갑니까?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이걸 빼면 이제 이게요. 세후 현금 수지란 말이에요. 뭐요? 수지란 말이에요. 되나요? 세금. 그래서 이제 세전과 세후는 계산세 기준이 아니고 소득세 기준이에요. 뭐요? 소득세는 유효경비 항목이 아니고 별도 항목이에요. 되나요? 그럼 유효경비 항목이 아닌 게 뭐 있어요? 보니까 아닌 게 공실,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는 뭐다? 유효경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별도 항목이에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요걸 제외한 게 그 유효경비로 보면 돼요. 되나요? 별도 항목이에요. 소득세는. 그러니까 재산세는 소득세 항목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는 유효경비 항목이 아니고 별도로 소득세 항목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영업소득세 항목이 있잖아요. 그걸 봐두셔야 돼요. 항목에 분류해요. 그 다음 봐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사람이요 10억을 투자하는데요 지분으로 4억을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로서
즉 재당으로 6억을 투자해요. 맞나요? 그럼 10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연간 이자로 얼마요? 이자를 몇 년? 2천만씩 갚아나가요. 얼마요? 그래서 이자를 2천만 갚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자가 2천만인데요. 이번에 원금 상환액이 2억을 갚았어요. 얼마요? 그럼 저 얼마 갚았다고요? 2억 2천을 갚은 거예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 2.2억 갚은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지금 이제 요 건물을 대서요. 투자자가 4억을 투자하고 은행에서 6억을 투자한 거예요. 맞나요? 단 은행은 기본 투자가 아니고 원리금 받기라고 투자한 거예요. 맞나요? 이것도 투자예요. 은행 뭐 하고요? 원리금 받기라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2억 2천을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얼마요? 그럼 은행은 이자 2천 받고 2억을 받아버린 거죠. 그럼 은행은 지분이 얼마 되는 거예요? 은행은요? 6에서 4억이 되는 거죠. 은행 거는. 안 그래요? 그 대신에 지분 투자액 6억이 돼버린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요. 지분 투자자의 뭡니까? 지분을 올려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만큼은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 안 해줘요. 원금 상환액은 지분 형성분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뭐만 해준다고요? 이자만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소득세 계산할 때는. 별개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 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쪽 거는. 이는 별 뜻이 없어요. 이쪽 거는요. 투자자 갑이 자기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을 따지는 거예요. 뭐요? 투자자 갑이 어디? 자기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을 따지는 거예요. 소득. 그죠? 그럼 보세요. 섬유고실이 다 임대때 임대 수입해서 공실을 못 가져가죠. 기타 수입 가져갈 수 있죠. 영업기금은 못 가져가죠. 부채 수입해서 못 가져가죠. 은행 줘야 되니까. 소득세 못 가져가죠. 그거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는 세금 구하는 거예요. 뭐요? 별도로. 이해가죠? 그래서 별도로 처리된단 말이에요. 이런 항목 유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봐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요 순서는 쭉 볼 때 물론 객관식으로 놓을 때는 참 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우리 봐둬야 돼 순서를.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일단요. 우리가 그 나중에 뒤에 가면요. 모든 부분에서 순서를 배열할 때는요. 보통 기억자가 제일 먼저 올라가요. 뭐가요? 맞나요? 앞자를 보면.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닌가요? 저기 다 기억자죠? 다음에 뭐예요? 이형자네요.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항상 여기 뭐예요? 여기. 기억 맞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기억 순이에요. 뭐예요? 기억순. 뭐? 기억순. 기억. 리형. 뭐요? 요. 콜? 저 앞에 기억. 근데 이건 어려울 거 없잖아요. 왜 어려울 게 없는가 하면요. 어차피 나갈 거는 빼는 건데 뭐요? 들어올 거는 더하는 거잖아요. 공실은 뭐 안 들어오니까 빼면 되는 거고 기타 좀 더하는 거 맞죠? 그 외엔 다 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의 뭐요? 하나의 이거는 잘라주는 그냥 매듭으로 돼. 매듭. 잘라 매듭 되나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보통 학원 수업은 보통 뭐 한 50분, 1시간 짜리기도 해요. 그죠? 기분 좋으면 1시간 반 하기도 하고. 뭐 하고요?
기분 좋으면 1시간 반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 동영상 강의 찍잖아요. 도대체 강의 찍을 때는요 30분 잘라요. 몇 분씩요? 1시간 안에 30분 잘라요. 30분씩 해요. 왜 그럴 것 같아? 동영상은 학원실로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영상 찍죠. 우리 그거는요 학생 아무도 없어. 혼자서 하는 거야. 좀 앉아놓고 혼자서 네 상품 이야기하는 거야. 있는 것처럼 하면서 뭔다고요? 아무도 없어. 학원 찍는 그거는 음질이 안 좋아요. 웃거리 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거는 이제 아무도 없이 딱 찍는 거예요. 혼자서. 그것도 있지만요. 그건 앉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이 떨어져요. 동영상 보는 이거는 맞나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뭐 전화 오면 또 저 뛰어 가버리고 안 그래요? 뭐 서기자 뛰어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래 길게 끄면요. 쫙 잘려버리니까 또둑또둑 해도 한시 잡아버리면 그 30분은 그만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설거지하는 사모님들을 위해서 30분 잘라주는 거야. 뭔다고요? 안 지루하게. 혼자 가만히 앉아보고 있어 봤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전화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라주는 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내가 보세요. 이걸 다 없애버려봐요. 한번. 이걸 다 없애버린다 생각해봐요. 여기서 요거 빼고 더하고 빼고 빼면 요거 맞잖아요. 결론 요거 설명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제일 마지막이 맞죠? 그런데 요거 한자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하니까는 계산세가 여기 들어가야 물어서 또 설명해준단 말이야. 안 그래요? 또 끊겨버려요. 또 왜 또 설명한다고?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잘라서 해주는 게 뭡니까? 나중에 질문 받거나 할 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뭡니까? 좀 나중에 좀 설명하다가 좀 가면요. 우리 커피 한잔 먹고 합시다. 또 얘기 좀 하다가 안 그래요? 또 설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잘라서 끊어주는 게 뭡니까? 설명하기도 편하고 묻는 사람도 뭡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설명할 때는 자르고 잘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요? 우리 임대소득 구할 때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계산하려면 엄청 복잡해요. 거래처 많기 때문에. 이게 기업체 같으면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뭐요?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우리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사업 맞춰가지고 또 뭐니까 우리 불특정인들이 있다 보니까 비전문가가 많잖아요. 투자자들 오면 안 그래요? 오면 그렇잖아요. 온 사람들이 우리가 뭐요? 공인중개사 공표사 사람 별로 드물어요. 안 그래요?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라가 해줄 때 편하게 이야기해줘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하나의 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 개만 더 봐둬야 돼요. 봐주시고. 이거는 꼭 봐두셔야 된다. 그 틀 찍어놓은 게 뭐다? 317페이지 있는 그 박스예요. 되나요? 이거는 완전히 봐두셔야 돼요. 이걸 그 318페이지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있나요? 설명해놨죠? 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실래요? 확인해서 문제 보이죠? 볼 거예요. 참 보여요. 벌써 답이. 대단한데. 요 기출문제인데 이거. 엊그제 28회가 엊그제 친 거, 엊그저께. 지금 29회 칠 거니까. 틀린 것은. 가능 총소득은 맞습니까? 가능 요거. 요거는 요 채트 요것들 열 필요 없어요. 그냥. 단위 면적당. 자, 이게 단위당 뭐요? 임대료에다가 뭐요? 임대 단위수를 곱한 거, 임대 면적 곱한 거 맞나요? 이거 보면 돼요. 임대 단위수기도 하고. 네. 두 번째, 유효 총소득은 나왔어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과 불리한 부채를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맞나요? 요거는 여기에서 요거 빼고 더하고 그죠? 세 번째, 순영업 소득은 뭐요? 유효 총소득에 각종 영업의 수익을 더한 소득으로 이러면 안 되지.
그냥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거지.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값이지 뭘. 안 그래요? 근데 여기 또 왜 이거 나와? 영업의 소득은 요거는 기타 수입이라니까. 영업 수입이 아니고 그냥 유효 총소득에 영업경비 또는 임대 영업경비 또는 운영경비를 차감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위해 순수하게 되는 영업소득 맞나요? 운영이 뺀 거 그죠? 다음 몇 번? 3번이지. 여기에서 요거 구할 때 더 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거 빼면 되는 거지. 다음 몇 번? 오늘 봐도 한 보고 나서 집에 보고 맞출 수 있겠지 이거? 오늘 좀 듣고 집에 한번 또 정리해보고 나서 풀을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써놨잖아요. 영경비라고. 안 나요? 그런데 저기다 8개월 동안 돌을 닦고 내년 10월 27일 틀리면 사람도 아니지. 맞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요. 자꾸 분산시키는 거야. 잘 논다는 이거 자꾸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잘 논 건 말 맞아 들었는데 자꾸 다른 게만 신경 써버리니까 빨리 까먹는다고. 안 그래요? 시험 과목이 6과목이잖아요. 5과목이지만 우리 시험 공부할 때 6과목이잖아요. 분할시키니까. 그걸 자꾸 넓혀버리면 나중에 공부할 때 반 넓혀버리면요. 이거 하면 저거 잊어버려요. 자꾸.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잘 노는 것들은 항상 잘 봐놔야 돼요. 이런 거는 맞춰줘야 되는 게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죠? 내가 볼 때는요. 맞출 걸 실수 안 하고 맞추고 맞춰줘도요. 30개 맞춘 데는 이상 없어요. 몇 개? 30개면 고득점이야. 24개가 60점이니까. 안 그래요? 싫어요. 나중에 이러면 해요. 시험 쳐 나서 교수님 어려워지는데요. 지가 많이 공부한 거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거야. 뭐 한다고요? 범위를 확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요가면 여기 잊어버리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동차 학기하는 사람 있죠? 동차면 올해 1차에 같이 학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뭐요? 강사들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냥. 안 해요. 이해갑니까? 하라는 그것만 확 쪼아가지고요. 범위를 확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2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차 범위를 확 늘리가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맞나? 그죠? 그러니까는 1차도 점수가 나올 만큼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놓고 정확히 해버리니까 실수 안 한다는 거죠. 맞춰버리고. 안 그래요? 또 그다음에 또 2차를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시간이 하는 거예요. 1차와 2차를요. 그 6과목을 전체 다 공부해갖고는 절대 학기 못해요. 오히려 잘못하면 2차 공부하다가 1차 놓쳐버려. 1차 점수 안 나와버린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위주로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잘 안 오는 것들은 뭡니까? 좀 치고 넘어가면서 살살 머리 풀면서 한번 봐두는 거예요. 봐뒀다가 알면 맞추는 거고 그냥 모르면 틀려버리는 거고 콜? 100점 굿 아닌데. 그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노는 것들 잘 노는 걸 위주로 정확히 정해두라는 거죠. 그걸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되나요? 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밑에 봐봐요. 세전행금 흐름은 맞나요? 세전행금 흐름은 순녀소득에서 부수비서 차감가 맞나요? 정확하잖아요. 말들이. 그 다음에 세후연금 흐름은 뭐요? 세전행금을 소세 뺀 거, 영업소득세 소세 뺀 거 맞나요? 말 안 꼬아요. 꼬은 거 있어요? 말 꽈배기 한 게 있냐고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요. 이것도 말 꽈배겠다. 이게 뭐 꼬박이야. 그들은 그렇지 안 그래요? 우리 시험장에 가면 실제 문제는 꽈배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면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하고 나면요. 문제 풀어주잖아요. 다 배웠다 해. 다 쉽다 해놓고 혼자 풀면 안 배우고 났다 해. 이해가죠? 그게 뭔가 하면요. 안 배운 게 놓은 게 아니라 나중에 막판에서 2차에 같이 공부한다고 너무 범위 넓혀가지고 맞나요? 그거 공부하다가 나중에 1차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잖아요. 저번 주에 공부했죠. 민법 그것도 공부했죠. 오늘 생각해봐요. 생각나는가? 잘 안 나요. 근데 그게 만약에 2달 뒤죠. 왜? 이게 없으니까. 더 생각 안 나겠지, 안 그래요? 일주일 돼도 가물가물해지는데. 왜? 아니, 생소하니까, 용어들이. 그래서 꼭 반드시 집에 가면은요, 지금 한 부분들은 많이 하지 말고 지금은요, 그냥 한번 읽으면 봐줘요. 한 읽으면 봐줘요. 그거 천천합니다. 2개월 뒤에 공부할 때 한번 읽어봐주는 거 하고 그냥 덮어놓은 거 하고는 달라요. 한번 읽어봐준 것은요, 또 보면 기억이 나요. 빨리 기억이 나요.
안 읽어봐주면요 기억도 안 나요. 되나요? 똑같단 말이에요. 많이 안 해더라도 한번 꼭 읽어봐주라고요.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책에 이제 빠지는데 난 오겠지만은 오겠지만 이것도 나왔어요. 또 바로 여기서 시험에요. 부채 서비스 이게 요 문제였고 또 다른 문제예요. 28회 때 부채 서비스액은 뭐요?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 지급을 말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그것도 문제 나왔어요. 그 부채 감당률에 엊그제 28회 또 이 다른 문제였어요.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 또 나왔어요. 이거. 이것도 쉬운 문제였어요. 그 답이었어요. 틀린 걸로. 또 한 개, 이 계산도 나왔어요. 계산하는 거. 뭐요? 그래서 벌써 작년에요. 28대 3개 이상 나왔다는 뜻이에요. 몇 개요? 이건 한 개짜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쪽은 꼭 저는요. 쭉 해야 돼. 이제 뒤에 가면요. 세전 현금 수지, 세후에서 놓으면, 저게 나와야 돼요. 되나요? 저는 계속 놓는다 뜻이에요. 자, 넘어가면. 자, 매각 현금 흐름이 있어요. 있나요? 얘는 참고 쓰나요? 참고.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 틀은 319페이지 있어요. 내가 언급해 줄게요. 이런 그냥 참고만 해놔요. 요 사람이 내가 요 운영수지 계산 과정을 이렇게 신나게 설명해 줬더니 옆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내가요 이 사업을 하다가요 5년 뒤에 팔아먹을 거거든요. 뭐요? 5년 뒤에 처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처분한다면 5년 뒤에 언제요? 5년 뒤에 처분한다면 내 손에 들을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묻는단 말이에요. 이걸 물 때 풀어주는 과정이 요거예요. 뭐요? 그게 바로 그 319페이지 밑에 있는 박스예요. 되나요? 참고로. 그러면 이것도 예상. 뭐요? 5년 뒤에, 앞으로 5년 뒤에 판다면 이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5년 뒤에 매도 가격을 풀려면요. 감정평가사에 뭡니까? 평가가 필요한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거기서 부담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나요? 왜 가면 이제 해주는 거예요. 왜 가면 항상 중개하시는 분들은요. 나눠줄 수 있는 돈을 항상 나눠주세요. 되나요? 나눠주고 또 빼앗아 먹으면 돼요. 그냥 죽어도 한 20 받아 먹는 거야. 뭐 한다고요? 원래 그런 거야. 자기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질 일 할 필요 없어요. 그럼 폐가서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럼 5년 뒤에 이걸 처분하면 얼마겠습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매도 가격이란 거예요. 뭐요? 매도 가격. 5년 뒤에 예상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감정평가사 수수료 같은 거, 팔 때 공인유가 수수료 같은 거 있죠. 그게 매도 경비라는 거 뺀단 말이에요. 빼면 순수한 매도액이 나와요. 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6억을 뭐요?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매도? 그럼 5년 뒤에 같으면요. 이거 다 못 갚아요. 그럼 아직 미상한 잔금 있어, 원금. 잔금이 뭐요? 미상한 데는 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사람이 뭐요? 그걸 안고 가든 받아가지고 어디 갚아야 되죠. 그거 뺀단 말이에요. 그건 줘야 될 거니까 안 그래요? 그게 미상환 잔금을 뺀단 말이에요. 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와요. 되나요? 거기다가 양도소득세를 빼야 돼요. 맞나요? 그 양도세에서는 자본이득세라 쓴 거예요. 뭐요? 그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예요. 되나요? 그걸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와요.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참고로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한 번 딱 나오는데 이런 별게 없고요. 그냥 뭐요? 혹시 수지를 계산할 때는 운영수지와 매각수지로 구분된다 하면 그 맞는 말이에요. 되나요? 그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매각 그 정도 보면 돼요. 넘어가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쭉 넘겨버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이 있어요. 있나요? 기법이 있어요. 왜요? 알았어요. 좀 쉬었다 해요.